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진짜 오늘은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 그러니까 환율 급락에다가 동시에 외국인 대량 매수.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카카오페이 한 임원이 요즘에 그거 겨우 조금 반등 좀 하고 올라왔다고 스톡옵션 받은 주식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홀라당 팔아버렸다고 공시가 났어요. 이러니 오늘 같은 날 주가가 그 모양이죠. 그리고 이번에 아바타 2 개봉했잖아요. 그 최대 수혜주라고 했던 CJ CGV. 이것도 역시 오늘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 소문에 써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CJ CGV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워낙에 이제 실적이 개박살 나가지고 그동안 CB, 우리말로 전환사채, 요거를 뭐 4천억 원어치를 대량 발행을 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오르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누가 이거를 먼저 팔까? 이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12물량 전체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1677만 주래. 지금 CJ CGV 전체 발행 주식 수가 4700만 주 정도 되는데 그거 거의 한 절반 가까운 물량이 새로 주식시장에 풀린다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단 간밤에 CPI의 파도는 매우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죠. 뭐 이거는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번 미국 CPI가 좀 낮게 나올 거다, 꺾일 거다. 어제 뉴욕 여는 소비자 전망 서베이까지 보여드리면서 다 얘기했었죠. 그런데 진짜로 예상치 하단으로 나와가지고 뉴욕 증시 나스닥 전부 급등으로 화답을 했고요. 오늘 우리도 그 훈풍이 함께 불었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CPI가 저렇게 떨어진 걸 보니까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만만치 않다고 그게 반영된 거라고 이렇게 또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딱 뒤집어 버릴지 몰라가지고 좀 그게 깨름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연준은 누가 뭐래도 증시가 오르는 거를 못마땅해 하고 꼴 보기 싫어합니다. 당장 이번 FMC부터 산타렐리에 시동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연말까지 막 S&P 500 지수 4,000포인트 돌파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뭐 날씨도 추운 겨울에다가 또 연말이라 기분도 좀 그렇고 한데 일하러 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미국 기업들이 또 일손 모자라가지고 급여 올려서라도 근로자들 땡기려고. 그러면 또 내년에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으로 복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자꾸 뭐 CPI고 뭐고 다 좋은데 자산시장이 이거에 과도하게 흥분하는 거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좀 이렇게 FOMC 전에는 좀 오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요번에도 또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번에 CPI를 보니까 저는 이거를 조금 인상 깊게 봤어요. 중고차 가격이 2% 넘게 급락을 했던데 이게 좀 그런 게 원래 이제 신차의 경우는 뭐 모델 체인지도 있고 뭐 페이스 리프트 하는 때도 있고 또 연식 바뀌는 뭐 겨울에는 안 팔리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계절적인 변동성을 타지만 중고차는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고차 판매가 급감을 한 게 결국은 뭐 할부 금리 올라간 거랑 내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기에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가구, 가전, 의류, 액세서리 이런 거 11월에 다 판매 급감을 보였는데 아니 추수감사절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인데도 이렇게 안 팔렸다? 뭐 가구, 가전 이거는 이제 이사를 잘 안 가가지고 요즘에 이제 미국도 부동산 경기가 뭐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이거는 뭐 금리 인상기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럼 의류하고 액세서리는 뭐냐? 그냥 소비를 참은 거 그거 말고는 조금 해석이 힘들죠. 자, 그럼 이게 이제 패드워치에 반영된 거를 보니까 연준 최종금리가 최근 이제 연준 내 일부 매파들이 주장하던 것들 뭐 5.25%로 올라간다. 심지어 6%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결국 내년 연준의 최종금리가 5%에서 딱 동결이 될 거라는 그런 확률이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가장 큰 비중으로 지금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요게 CPI 결과에 대한 패드워치의 반응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약간 볼륨을 줄인 다음에 내년에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2번 정도를 마지못해서 더 하고 그야말로 이제 금리 인상은 완전히 페이드 아웃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이게 뭐 엄청난 호재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죠. 국내 한 연구기관의 그 분석에 따르면은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은 우리는 구조적으로 0.526에서 0.63%포인트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1.016% 올려야 된다는 계산도 있어요. 그럼 결국 연준이 앞으로도 금리를 1%더 올려야 되면은 우리 대출금리는 최소 5%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걸 각오해야죠.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여차저차 여러 가지 이유로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요 며칠 조금 반등한 거 한 방에 전부 토해내면서 다시 반락을 했고요. 환율이 어느새 12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4%대인데 2%대 기준금리 때하고 환율이 비슷하게 내려간다고요? 이게 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두고 이제 제가 월요일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하고 그 원유를 위안화 결제 체결했고요. 자꾸 이제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힘 빼놓으려고 꾸준히 지금 이제 공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경제학 전공자답게 이거를 수요 공급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달러의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 이거죠. 이거 이제 우리 쌀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 쌀값이 저는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가격 형성 과정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다들 관심이 없죠. 근데 뭐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들어서 아는 그런 정도인데 이게 바로 그거죠. 뭐 사람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 이거는 뭐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에 신경 쓰면서 뭐 탄수화물 줄이고 또 저처럼 간헐적 단식 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요새는 뭐 밥 말고도 워낙에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달러도 마찬가지죠. 일단 달러의 기능 중에서 안전자산 내지는 환금성 이런 게 큰데 요즘에 뭐 가상화폐 보면은 비트코인이랑 사이버머니 결제 이런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이게 이제 달러의 일부 그런 기능을 대체하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어떻게든지 달러 패권을 뺏어가려고 1대1로 국가들이나 이번에 중동까지 위안화 깃발을 꽂아버렸잖아요. 이것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달러가 더 이상 귀하신 몸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럼 과연 미국이 이 꼬라지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단 뭐 미국의 중국 견제는 그야말로 워싱턴에서 초당적인 그런 미션으로 통하는데 트럼프 때 보세요. 무역 보복으로 이거를 중국 조지려다가 용두사미로 끝났죠. 왜? 당장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산 제품 식자재 안 쓰면은 밥상 물가 단숨에 2배로 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광산에서 캐는 소재들 이런 거 없으면 배터리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좀 노동력이 값이 싸고 또 환경 규제가 느슨해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걸 이제 바이든이 딱 잡아가지고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런 걸로 또 중국을 후드려 패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코로나 터지면서 또 나가리가 됐죠. 그나저나 지금 중국 베이징하고 상하이 이런데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뭐 코로나라고 인정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검사를 안 하면은 그냥 감기하고 똑같으니까 고열에다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병원 밖에 줄을 서고 난리가 났다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또 지금 리오프닝 시기인데 이 관광객들 전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또 제2의 독감을 전파시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게 있잖아요.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한창 때 코로나 그 정점을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한 헤지 펀드가 아마존에 양키 캔들 판매자들의 그 리뷰를 다 분석해가지고 빅데이터로 가공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가장 1차적인 증상이 냄새를 못 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의 양키 캔들 그 리뷰에 냄새가 왜 이렇게 약하죠? 양키 캔들 향이 안 나요. 이상해요. 불량품인가 봐요. 이런 리뷰가 많아지는 시점을 보고 언택트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의 정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때를 기점으로 숏을 쳐가지고 엄청 수익 냈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이 가상화폐, 요 크립토 산업의 완전 정말 프론티어들 예전에 거의 한 10년 전에 아무도 막 그런 거 안 믿을 때 진짜 밥도 굶어가면서 거기에 투자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최고 정점을 어떻게 포착을 했느냐. 네이버 데이터 센터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폰 터치 장갑 이 검색수가 네이버 쇼핑에 상위를 찍었을 때 그때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왜? 이제 라이더 분들이 한창 이제 그 코인 많이 했잖아요. 밤에 일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니까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했잖아요. 뭐 그분들의 어떤 뭐 투자 수준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코인에 몰려서 스마트폰 터치 장갑의 검색 건수가 사상 최고를 찍었을 때 그때 코인 다 팔아버리고 빠졌습니다. 지금 다 부동산으로 옮겨갔죠. 이번에도 저는 그런 전략을 하나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린이 분들의 FOMC 집착 내지는 연준 의존도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하는 2023년도 10가지 테마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3년 중반에 들어서면은 금융시장은 다시 리스크 온, 우리말로 위험자산 선호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2023년 탑 테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신 그 전에 미국, 유로존, 영국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세 번째, 기준금리는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내년 연말에 다시 인하가 나올 것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직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경기가 오죽 나쁘면 연준이 저렇게 금리 인상 1년 반 만에 다시 물러설까 생각을 해봐야죠. 다음 네 번째, 내년에는 결국 중국이 전면 리오프닝으로 나선다. 그러나 내년 연말까지 그 작업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이머징 마켓은 내년 1분기까지 큰 변동성을 겪은 후에 결국 내년에 다른 선진 시장에 대비해서 아웃퍼폼, 그러니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 여섯 번째, 올해 이제 역사적인 하락장이 나왔던 산업용 금속 이쪽이 내년에 반등 나오고 특히 구리가 내년에 20% 랠리를 예상한다고. 구리 가격 내년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리가 별명이 닥터 카퍼라고 해가지고 웬만한 경제학자보다 더 경기 상황을 잘 맞춘다고 해서 그야말로 경기 민감 소재인데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나? 다음 일곱 번째, 유가는 역시 고공행진을 상당히 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경기 침체기에도 리쇼어링 투자는 미국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바로 미국 내에 첨단 산업을 다시 해외에서 끌어들이자는 이런 유턴. 그리고 아홉 번째, 내년에 물가는 당연히 꺾이겠지만 부의 효과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 악화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내년에 연준 금리 인상 종료 그리고 보수적인 기업들의 재무 운용이 크레딧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 지금 사실 연준 금리 인상 때문에 신용시장의 어떤 파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회사채 금리 그리고 레고랜드발 채권 불안 이것도 다 일맥상통하는데 요 크레딧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연준 금리 인상 당장 멈추라고 이렇게 거의 트위터 내에서 샤우팅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밀어붙이면 이제 부채 폭풍 이게 휘몰아칠 것이고 그게 거시경제까지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고 이런 리스크가 자기 눈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 기준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4% 위로 5%까지 가면은 신용시장이 망가진다는 이런 소리인데 근데 뭐 이 트위터 댓글에 보니까 네 신용부터 신경 쓰라고 악플이 막 달리는데 하여튼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련이든 볼리비아든 뭐 푸에르토리코든 간에 하여튼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다는 말은 진짜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요즘 테슬라 주가 보면은 진짜 작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는 틈만 나면은 줄창 테슬라 주식 내다 팔고 있죠. 뭐 트위터 인수자금 나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거랑 약간 오비일학격으로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트위터 관련해서 큰 이슈가 하나 터진 게 있는데요. 트위터가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거기를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오피스 몇 군데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소식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거 그냥 SNS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보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이거 제보받아가지고 제대로 팩트 체크까지 해가지고 기사를 내버렸더라고요. 아니 트위터가 아무리 비용 절감한다고 뭐 구조조정 들어가고 사람 자르고 이것까지는 아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한다고? 그것도 몇 주씩이나? 아니 그러다가 차 들어가고 일론 머스크 자산 동결시키든가 아니면 급여에 압류라도 붙이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죠?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일단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목요일 새벽 4시 FOMC 성명서 발표 있고 곧 이어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계속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당일 시장 반응은 그냥 페이크였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짜 찐 레알 진또배기는 그 다음날 심지어 한 3박 4일 지나가지고 갑자기 방향성이 180도 뒤집어지면서 그대로 다음 FOMC까지 쭉 갔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는 저는 솔직히 당일 뉴욕 증시 반응 보고 너무 섣부르게 포지션을 잡지 마시고 차라리 미국이 이제 금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때를 염두에 두고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우리 국회에서 여야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이제 금투세하고 법인세를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합의가 안 되면은 현재 과반의석까지는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이 큰데 근데 뭐 지금 사실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대로 악화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부담스럽겠지만 그렇다고 또 없던 일로 하면은 신뢰도가 흔들리겠죠.
근데 솔직히 철회를 하려면 진작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내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섭니다. 마침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있고 바로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하는 총재가 토론회에 나서는데 아마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거는 우리도 이제 연준을 따를 것이다라고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최종금리 상한선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내년 우리도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점차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관련주는 은행, 보험, 유통소비 이 정도죠. 다음 내일 또 정부 일정이 기재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 회의 이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공화당에서 나왔고 중국에서는 유튜브 차단하고 이런 외부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이 와중에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면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우리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좀 더 글로벌리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뭐 아프리카 TV가 해외에 적극 진출을 한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별풍선으로 물들인다? 아니면 뭐 곰TV가 미국에 진출해서 거기 완전히 상륙을 한다? 아직은 조금 아쉽죠. 다음 내일 목요일 산업부는 대한상의하고 공동으로 배터리 얼라이언스 산업 경쟁력 분과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요즘 이제 2차 전지하고 미디어 이쪽이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죠. 다음 내일 국내 최초 수소 가스 안전 체험 교육관이 문을 엽니다. 이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이슈인데요. 뭐 사실 친환경차 부정적으로 보려면 뭐 한도 없죠. 전기차는 자꾸 배터리 발화 문제 나오고 그리고 수소차는 뭐 충전소가 거의 뭐 폭탄 저장 시설급으로 그렇게 거의 위험 장소로 꼽히는 것 등등. 그래서 앞으로 더 갈 길이 멀지 않나.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삼성전자가 DX 그러니까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우리말로 디바이스 경험 사업부 여기 글로벌 전략 회의를 개최합니다. 뭐 경험 체험 이런 거 관련해서 AR, VR 그리고 지금 출시가 연기된 애플 헤드셋 관련주들이 증시에 다 연결돼 있죠. 다음 내일 카페24는 NFT 이커머스 성공 전략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동서식품은 우리 어르신들의 최애 간식 아이템이죠. 맥심 커피 믹스 등 제품 출고 가격을 내일부터 9.8%나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봉화에서 탄광 매몰 사고 당시 그 생존자분이 이 커피 믹스로 열흘 버티셨다고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정말 밀키트의 조상격인 이 커피 믹스. 요거만큼은 정말 전 국민이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좀 다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또 저는 이게 사실 전쟁 관련주라고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신구황작물 클래스의 우리 K 커피 믹스가 등극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일 글로벌 일정은 유럽중앙은행이랑 영국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달러의 반응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내일 목요일에 미국과 중국 그야말로 G2가 11월 소매 판매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양극화 내지는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겠죠.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는 또 내년 경기 부양 카드를 손댈 명분으로 이게 작용하지 않을까.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